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이블 TV가 공동으로 기획하는 파워 인터뷰, 저는 진행을 맡은 오미영입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제가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한번 대신 좀 전해드려볼까 합니다. 누군지 한번 추측을 해보시죠. 운영도 잘해야겠지만 무엇보다 공항에 혼이 살아있어야 세계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수상소감에서 밝힌 말씀인데요. 바로 인천국제공항을 이끄는 수장 이채욱 사장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or the seventh consecutive year, the winner i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반갑습니다. 이 사장님 평소 케이블 TV 시청 많이 하시는지요? 저희 케이블 TV 시청자를 위해서 인사 말씀 좀 먼저 해주시죠. 예, 케이블 TV는 그 TV마다 좀 독특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찾아서 많이 다닐 수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뉴스가 필요하면 뉴스를 찾아가고 또 요즘 뭐 선거에 대한 그 평론 같은 거 있으면 그걸 또 찾아가고 이렇게 또 광고를 보고 싶으면 광고를 찾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사장님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수상소감을 먼저 읽어드렸거든요. 그게 국제공항협의회가 주관하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받은 것이고, 그것도 뭐 연속 7회, 7번을 계속 받은 것이죠. 예, 세계공항협의회 ACI라는 게 캐나다에 있습니다. 본부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매년 하는 ASQ라고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네. 한 8일간씩 평가를 해서 34개 항목을 체크를 합니다. 여객을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종합해서 매년 말에 세계공항 1등이 어디다 하는 걸 발표를 합니다. 1등부터 쭉. 또 네. 이제 이 평가에서 우리가 7년 연속해서 종합평가 1등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7년 연속 수상이라는 정말 위협을 달성한 것인데 어떻게 했길래 인천국제공항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세계인들로부터 받을까? 저희도 잠못 궁금하거든요. 예, 우리 이제 공항의 선배들이 이 공항을 참 잘 지어놨고요. 첫 번째 하드웨어적으로 잘 지어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공항을 통상할 때 기본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하냐, 이게 가장 공항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항 전 종사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공항 만들어보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 만들자. 그다음에 여객한테 가장 편리한 공항 만들자. 이것에 주력하면서 그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IT, BT, 이 서비스 이런 부분을 강화해 나갔고, 자동화, 또 여러 가지 여행용 백, BHS라고 백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느냐. 또 보안 검색을 친절하면서도 빠르게 하느냐. 네네. 이런 걸 현재 주력해 왔습니다. 근데 1등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차별화가 되어 있어야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그 차별화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제 지혜를 모으고 의견을 모아서 우리 문화 예술에 향기가 나는 공항을 만들자. 공항이지만은 이 혼이 있는 공항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함께 주력해 왔던 거. 그게 1등의 비결이라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공항 종사자들이 한 3만 5천 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각 부서가 다르고 소속이 다르지만 함께 노력했던 거, 정부의 여러 가지 상주기관들 협력했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1등을 했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숨겨진 얘기를 좀 하나하나 듣고 싶은데요. 그 공항의 규모 같은 것도 궁금합니다. 우리 인천국제공항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예, 우리 공항의 전체적인 그 규모, 땅의 넓이는 한 1,700만 평 됩니다. 그래서 언뜻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여의도의 한 20배 정도 되는 네. 그런 엄청난 땅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게 이제 우리 강점이고요. 네. 그다음 우리 공항의 여객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캐파시티가 한 4,400만 명 연간 우리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것을 가지고 있고요. 또 화물을 우리 보면 한 450만 톤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캐파시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항 가면 통상 여객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화물이 연간 한 2천억 불 이상을 네.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한 4분의 1 정도를 우리 공항에서 이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이 공항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규모고 또 환승객이 이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한 700만 명에 가까운 중국 사람, 동남아 사람, 일본 사람 등등이 우리 공항을 이용해서 제3의 국가로 가는 네, 이런 네. 환승객들이 많이 와서 이제 허브 공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도 규모고 또 해외도 여러 가지 사업장들이 있고 이런 형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역사는 지금 몇 년째지요? 금년이 개항한 지 11년입니다. 11년. 11년 만에 세계 최고 공항으로 그것도 7번이나 선정됐다는 거 이거는 아무리 봐도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비결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데 그 여객들이 전체적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뭐 환승객을 포함해서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금년도에 한 3,900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공항의 캐파시티가 4,400만 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제2 터미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2017년에 완공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에서 설계 단계에 있고 평창 올림픽이 2018년 오픈하게 됩니다. 2018년 2월 달에 하게 되는데 2017년 말까지 저희들이 제2터미널을 완공해서 6,200만 정도의 규모로 키울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로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가 되지 않나요? 국제 여객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세계에서 한 8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그래도 요즘 뭐 중국이라든지 상하이 또 베이징 이런 공항 아주 대형 공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9천만 명, 8천만 명 이런 규모가 있습니다만 우리 공항 규모도 세계에서 이제 현재 여객 기준은 8위니까 굉장히 많은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화물 기준으로 세계 2위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한 해에 그 여객 숫자가 3,900만 정도면 거의 뭐 우리나라 국민의 숫자하고 비슷한 맞먹는 그렇죠. 그런 숫자가 될 텐데요. 많은 여객들이 일일이 뭐 평점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세계 제1의 공항으로 선정되는 건가요? 그 기준은 뭔가요? 네, 서비스 평가를 매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평가 항목이 34개 항목입니다. 이를테면은 통관 수속이 얼마나 빠르냐, 하면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그 여객을 심사하는데 시간이 네네.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은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한 돈 대비 맛이 만족하느냐 여부, 뭐 교통 상태 이런 등등에 대해서 거의 전 항목에 대해서 34개 항목을 체크를 합니다. 여객한테 비행기에서 내리는 여객한테 그냥 랜덤으로 이제 합니다. 설문을 예, 하고 설문을 조사를 합니다. 예. 그래 해가지고 매 분기별로 발표를 하는데 전 세계에 이런 평가를 한 35만 명한테 설문을 받아서 네, 네.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여객이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에 발표하는 게 이제 1등을 뽑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히 공정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군요. 또 누구도 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네요. 이의 제기할 수 없는 네. 그런 것 됩니다. 그런데 그 1위 자리를 우리가 7년 연속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좀 질투할 만도 하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 없습니까? 혹시 한국만 너무 독식한다는 얘기? 저희들이 제가 와서 지금 연 5번 정도를 네. 계속 가서 시상식에 갑니다. 전 세계 공항 사장들이 이제 다 모이죠. 이제 각 규격별 공항의 규격이 따르는 네, 규격별 규모별. 1등, 네. 그다음에 규모별 1등, 그다음에 지역별로 뭐 유럽, 네, 뭐 네. 아시아, 미주 지역 형태로 해서 지역별 1, 2, 3등. 그다음에 이제 종합해서 1, 2, 3등 이걸 뽑는데 마지막 1등을 이제 우리가 늘 받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가가지고 딱 마지막 그 베스트 에어포트만 스피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그 할 때마다 이제 세계 공항 사장들이 7년간을 계속 마지막 박수를 우리한테만 치니까 좀 사실 좀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유럽 공항들이 특히 이 종합 상황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 없애자.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아무리 봐도 네. 1등을 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 근데 네. 우리 공항으로 봐서는 7년 연속 1위를 했으니까 영원히 기록이 남는 거가 되니까. 그렇죠. 예. 또 작년에는 저희들이 명예의 전당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는 기록은 이걸 없애면 영원히 남는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합의됐습니다. 하여간 정말 저희로서도요 너무 자랑스럽고요. 요즘은 세계 여행 뭐 다른 어떤 선진국 가도 우리 공항의 그 어떤 신속한 서비스 또 뭐 깔끔한 그 어떤 그 환경 이런 것들을 정말 못 따라온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우리 공항을 벤치마킹하고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도 아주 잘 짜여놓고 있는데요. 또 세계 공항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교육기관으로 국제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네. 그래서 많은 데서 와서 배우러 오고 과거에 배우러 가던 공항이 우리 이제 배우러 오는 공항으로 바뀌었고 네. 또 이제 많은 또 선진 공항들이 파리 공항, 또 스키폴 공항, 뭐 또 달라스 공항 이런 데가 전부 다가 아주 앞서갔던 공항들입니다. 싱가포르 공항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협력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자매 교류를 맺고 서로가 잘하는 걸 가르쳐 주는 이런 걸 하자. 그러니까 그런 걸 맺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는 뭐 다른 공항에서 배울 게 많이 이제 분야별로 연구를 합니다만은 파리 공항 같은 데서 보면 우리 상업 시설을 배우러 온다든지 또 아니면은 우리 공항에서 문화 예술의 그 여러 가지 공연하는 걸 보고 요새 그 파리 공항에 한 가보시면은 가끔 가도 공연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게 걸 이제 우리한테 벤치마킹했나요? 벤치마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운영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도 역시 우리도 또 아직도 배워야 할 것도 남아 있습니까? 다른 공항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로부터 늘 배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는 늘 배운다는 그런 자세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라스 공항 아까 말씀드린 달라스 공항 같은 데는 보면은 보안 안전 이런 부분에서 아주 잘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스키폴 공항 아까 말씀드린 스키폴 공항 같은 데서는 물류 같은 거 이런 걸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업 시설 같은 게 싱가포르 공항, 홍콩 공항, 뭐 파리 공항 이런 데서는 상업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다든지 또 나리타 공항 같은 데는 보면은 이 자회사를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을 배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가 그 많은 것을 주고받는 그런 걸 해서 지속적으로 1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콘텐츠 개발, 소프트웨어 확충 뭐 이런 것들이 인천국제공항의 그 잠재력을 점점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 생각을 좀 빌리는 거죠. 네. 이제 훌륭한 리더십이라는 게 자기가 열심히 잘하는 거랑 안 갑니까? 근데 그보다 더 훌륭한 거는 남을 시키는 거랑 안 갑니까? 제일 훌륭한 거는 남의 머리를 빌려다 쓰는 거. 네. 그걸 하는데 우리가 이런 자문기구 등등을 통해서 많은 훌륭한 분들의 머리를 네.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반영하고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의 리더십은 그러니까 상당히 그 화합하는 리더십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취합하고 그 가운데 좋은 걸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원래 공항 쪽에서 일을 시작하신 건 아니시죠? 민간기업 CEO로 계셨던 걸로 아는데요. 예, 제가 지금 삼성에서 한 18년 정도 일했고요. 그다음에 GE 네, 에디슨이 미국 기업. 에디슨이 전기발명하고 만든 회사 GE에서 한 20년 일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여행을 이제 많이 다니고 출장을 다니니까 공항을 보긴 많이 했지만, 근데 이제 경영이라는 건 저는 이제 대부분 어떤 매니지먼트는 대충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업에 맞는 특성만 발견하면은
경영하는 데는 크게 다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아까 리더십 말씀인데 저는 제가 늘 내가 모른다는 것을 잘 안다. 그게 제가 강점이라고 내가 얘기합니다. 모른다는 것을 잘 안다. 네. 아, 내가 네. 모르면서 뭐 아는 척 안 하고 그래서 모르니까 아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집해서 듣고 네, 그걸 네. 총합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실행에 옮기면은 그게 참 좋은 결과가 온다 하는 것을 저는 경영을 통해서 경험해서 지금 공항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항을 몰라도 공항 아는 분들한테 의견을 지혜를 모으면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 아래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사장님의 그런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울 것 같습니다. 귀담아 들을 줄 알고 좋은 의견을 구할 줄 안다. 이건 리더십 중에서도 요즘은 각광받는 리더십이거든요. 예, 이게 좀 좋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상주 인구가 공항에 뭐 3만 5천 예, 명이요? 3만 5천 명인데 이제 한 570개 기관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공항이 1등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주 기관 모두가 다 잘해야지 이제 여객이 평가할 때에 그 평가 그렇죠. 34개 항목에서 우리가 1등을 합니다. 네, 네. 우리 공항에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함께 잘 하도록 하느냐. 하나의 오케스트라의 하나의 콘덕터 같은 이런 역할을 한다 하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한 이 인천국제공항의 어떤 청사진이 있습니까? 소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지금 그런 걸 포함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4,400만 명 수용 규모의 이 현재 제1터미널을 다시 크게 같은 규모로 4,600만의 규모의 새로운 제2터미널을 지금 북측에다가 설계하고 있고 2017년까지 이제 완공할 그런 길로 이제 실질적으로 성장을 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 에어시티 네, 이제 에어시티. 공항 주변을 지금 개발해서 우리가 1,700만 평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하나의 항공 수요를 스스로 창출하고 이런 걸 해나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진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 많은 지역에다가 우리 공항이 인천공항의 제2, 제3, 제4의 인천공항을 세계에 심을 걸로 이제 이렇게 해나갈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서비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 공항은 기본 업이 서비스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강조하면서 세계 이런 공항들 리딩하는 그런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익 측면에서도 우리가 공기업이면서도 우리가 굉장한 효율을 내고 있습니다. 인당 매출액이 한 16억이 넘는 네, 네. 이런 아주 세계적인 수준으로 아주 효율을 내고 있고 또 순이익도 상당히 많이 내서 국가의 투자에 기여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 가지고 네. 전 세계 세계 공항을 선도하는 하나의 리딩 공항이 글로벌 공항이 되겠다 하는 이런 꿈을 우리 직원들이 다 꾸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런 말들이 어떤 구호같이 들렸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실현해내고 있고 또 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그 모습을 뭐 7회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로 또 입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앞으로 기대가 더 되고 믿게 되는 그런 얘기십니다. 지금 하신 모든 말씀을.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참 공기업이니까 예. 특히 저는 취임할 때부터 우리가 공기업은 통상 많은 사람들이 좀 시선이 곱지 않았잖아요. 네. 뭐 절밥통이다. 네, 약간 느슨하다. 네, 네. 느슨하다. 부정부패의 원상이다. 뭐 등등 있는데 우리 공항 직원들은 그렇게 보수적인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네. 정말 존경받는 기업 한번 돼보자 하고 우리가 결의를 했고 그런 노력을 지난 몇 년 동안 한 결과 금년에 그게 입증됐습니다. 저희 우리나라의 그 존경받는 기업 뭐 네. 몇천 개 기업 중에서 톱 10에 저희들이 공기업으로서 처음 진입을 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예. 그 자연인 이사장님 얘기를 잠깐은 그래도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가장 어려운 시절이 언제였고 어떻게 극복을 하셨고 또 평소에 생활 신조랄까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잠깐 얘기해 주시죠.
제가 뭐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때는 다 어려웠습니다. 직장 생활을 제가 삼성에서 13기로 들어와가지고 72년부터 했었는데 그때 제가 철강 수입 부문에서 고선박 수입 해체 사업을 했는 때가 있었습니다. 네. 태풍 때문에 해체하던 배가 부산 감천만에서 4척이 다 침몰했었습니다. 그거를 끄집어낼 때에 정말 저는 참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었는데 그걸 인양하는데 1년 3개월이 걸리면서 13개월이 걸립니다. 그때 참 도망가겠다는 생각을 하던 생각 접고 마무리 다 잘 끝내고 이제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더니 삼성에서 좀 해외 지점에 합작회사인 두바이에 나가서 좀 몇 년 근무하다 와서 큰일 해라 해가지고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전 그 경험을 살려서 후배들한테도 늘 얘기가 사람이 일하다 보면은 어려울 때도 있고 그다음에 좋을 때도 있는데 어려울 때 도망을 가면은 그래서 당신이 인생으로부터 도망가는 거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제가 극복했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평소에 늘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말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정성과 열정 갖고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지내왔는데 그것도 또 후배들한테 늘 얘기가 요즘 신입사원들이 참 많은 좋은 스펙 갖추고 공부 열심히 해서 많은 경쟁력 뚫고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어떤 때는 보면은 하는 일이 허드렛 일 같은 그런 생각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내가 이까짓 그 일 하려고 내가 회사에 들어왔느냐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무슨 일이든지 그렇죠. 내가 이까짓 거 이런 생각하면은 그 일하는 그 사람은 바로 이까짓 거밖에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좀 똑같이. 소중하게 네.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인천국제공항의 오늘날의 위상이 그냥 저절로 갖춰진 것은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뒷받침돼 왔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이채욱 사장님의 많은 그 노력과 헌신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제공항협의회가 주관하는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연속으로 7회나 1위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오늘 와서 그 인천국제공항이 그만한 위상을 갖추기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계획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채욱 사장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파워 인터뷰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죠.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